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31일 밤 9시 36분입니다. 제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좀 빨리 녹화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께 제 영상을 보고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을 가져보라는 의미에서 조금 빨리 녹화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밤에 저는 또 다시 한번 이제 칼을 한번 뽑아볼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저놈 저거 또 칼 뽑네 저런 소리 한다 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참고로 지금까지 제가 칼 뽑는다는 표현을 한 거는 여기 5월 14일인가쯤 한번, 그리고 여기 6월 11일 날쯤 한번, 그리고 7월 31일 날 오늘입니다. 이렇게 지금 두 번 정도 했었고요. 시장이 미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자빠지지 않고 이런 위기 때마다 곧바로 오뚜기처럼 튀어올라서 반등을 줬었죠. 어쨌든 이번에는 약간 좀 내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오늘 칼을 뽑을 건지, 왜 제가 오늘 밤에 나스닥 인버스를 잡아볼 건지에 관한 이유를 조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기본적인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분석, 기술적 분석 말고 왜 하필이면 지금인가 라는 타이밍이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우선은 주식시장은 3월부터 해서 7월까지 약 4개월가량 현재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왜 올라왔을까요? 이때 왜 올라왔을까요? 어떤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겠죠. 미국 정부하고 연방준비제도가 어떤 부양책을 내놓을 거야, 유동성이 공급될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주가가 많이 쌌었죠. 3월 달에 폭락을 했었으니까 주가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으면은 일단 뭐 매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그 실적에 대한 메리트, 실적이, 주가가 싸지면 실적이 웬만큼 그 그지같이 나와도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쨌든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결국 3월부터 7월까지 우리가 올라온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되겠어요? 저기 7월달 여기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어제하고 이틀 전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FOMC 회의 있었고, 그리고 미국 의회에서 어떤 부양책에 관련된 논의를 했었는데 조금 잡음이 들리고 있고, 그리고 어젯밤에 애플하고 아마존하고 구글의 실적이 발표가 마무리되면서 나스닥 메인 기업들 FANG의 실적이 이제 모조리 다 발표가 됐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까지 어떤 기대감을 줬던 요인들이 다 사라진 거죠. 원래 주식이라는 거는 꿈을 먹고 자라는 것인데, 꿈이 다 사라지고 이제 꿈이 다 깨고 현실로 온 겁니다. 왜냐? 꿈이 이제 숫자로 딱 발표가 돼버렸기 때문에 재료, 쉽게 말해서 다 선반영 됐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재료 노출이라고 표현해요. 재료 노출. 원래 그 모든 이슈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식은 모든 걸 선반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M&A 이슈가 떴다 그러면은 인수합병 하기 직전 전날까지 오르고, 인수합병 하고 나면 그날부터 이제 하락하기 시작하는 게 보통 주식시장의 원리죠. 주식시장에 돌아가는 꼴이죠. 그런 논리로 보는 거예요. 어떤 부양책,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부양책이 다 나왔지. 거기다 대고 FOMC 회의 끝나서 거기서 통화정책 별다른 게 없다는 걸 확인했지. 더군다나 또 하나 남아있던 거 기업 실적들, FANG. 한국 시장은 삼성전자 실적만 보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장은 뭐예요? 나스닥 중에서도 뭐다? FANG 친구들의 실적만 보면 된다. 근데 FANG가 실적이 드디어 다 나왔다 라는 거는 뭡니까? 이제는 꿈이 사라지고 현실을 바라볼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생각을 해보면은 모든 재료가 다 노출됐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논리에서 저기 달러도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이게 달러 인덱스인데, 달러 인덱스도 같은 모습이죠. 3월 달부터 시작된 그 달러 약세 흐름이 결국 지금 7월 말까지 이렇게 이어진 건데요. 사실 어떤 기술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하락 N자에 대한 목표치 한 번, 그리고 여기서부터 해서 또 한 번, 하락 N자에 대한 목표치는 사실 이미 충분하게 다 반영이 된 상태라고 보이고요. 얘 같은 경우도 뭐예요? 달러 가치를 결정하는 건 뭐다? FOMC 회의다. 통화정책. 근데 통화정책 회의가 끝나고 나서 오늘 개파락하면서 아래꼬리 길게 달리고 현재 올라오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때가 때이니만큼 얘도 어떤 기대감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얘도 일단 달러 같은 것도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얘도 방금 주식이 꺾이는 것과 같은 논리로 그런 거죠. 어떤 기대감이 다 사라졌다.
달러 약세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미 너무 급격하게 시장에 다 반영이 된 상태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하필이면 오늘이다, 뭐 요즘이다라고, 요즘 또 칼을 뽑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 어떤 시장이 끝에 가게 되면요, 이 어떤 슈팅이라든가 버블 이런 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보시면은 그 보통 특징들이 또 그래요. 이게 진짜 마지막에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잡주들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잡주들이.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한국장에서 우선주들이 막 급등하고 있다. 우선주들이 급등하면 시장은 더 이상 오를 게 없다는 얘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주들이 한번 랠리를 펼치고 있고, 또 요즘에 랠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 뭐 바이오니 뭐 이런 것들이죠. 제약바이오 이런 것들이 또 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제약바이오 뭐 아니면 우선주 이런 것들이, 중소형주 이런 것들이 어떤 시세의 끝자락에서 난리를 부리는 종목들이거든요. 걔네들이 많이 올라가 버리면은 사실상 이제 시장은 더 이상 올릴 종목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해도 될 정도인데, 그런 제가 지금 방금 전에 했던 얘기를 조금 더 광범위한 글로벌적인 측면에서 한번 적용을 시켜 보자는 거죠. 최근 그 이머징 마켓을 보면은요, 달러가 여기 지지선을 붕괴시키면서 폭락하기 시작한 요 순간부터 해서 중국, 그죠? 뭐 중국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반도체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폭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습들. 한국도 그렇잖아요. 한국도 이번 주 내내 폭등했잖아요. 오늘 하루 빠지기 시작했지. 이런 점들 생각해 보시면, 뭐 신흥국이라든가 반도체 지수라든가 이런 어떤 중심부에 있는 것들, 중심부에 있는 건 뭐예요? 미국 IT 소프트웨어 계열이잖아요. FANG들. 근데 그런 주변부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다 오르고 힘이 없어지고, 미국도 주식이 다 오르고 나서 힘이 없다 보니까 이제는 돈이 갈 데가 어디밖에 없어요? 더욱더 부실한데, 더욱더 안 좋은 자산, 2등, 3등 자산군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그런 흐름들이 좀 눈에 띄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코스피와 코스닥의 랠리. 한국 시장이 세상에 글로벌에서 뭐가 재미있는, 뭐 얼마나 매력적인 시장이겠어요. 근데 저런 게 랠리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중국도 폭등을 했었다 슬슬 빠지고, 아무튼 뭐 그렇다는 거. 1등, 2등 정도까지만 가야지 되는데, 원래 3, 4등은 소외되는 게 맞는데, 심지어 지금은 3등, 4등주까지 다 오르고 있다라는 거. 안 오르는 게 없다라는 게 또 제 생각에는 지금이 어떤 칼을 뽑아야 될 또 절호의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어떤 판단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분석이죠. 여기까지 하면은 기본적인 분석이고요. 기술적인 분석을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은, 한국장 먼저 들어가 볼까요? 뭐 사실 뻔하죠. 사실 기술적인 얘기는 맨날 제가 했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제 변동성 지수 21선 위로 다시 올라왔죠. 21선 위로 다시 올라왔고, 뭐 이런 모습들, 또 그리고 풋옵션들. 제가 이런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그림 나와야 된다. 그 삼성전자 어제 제가 오늘의 음봉이 나오기 직전에 어제 영상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된다. 이런 모습이 이런 모습이 한국 지수에서, 코스피에서 나와야 되고 코스닥에서 나와야 된다. 그리고 풋옵션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나왔죠. 오늘 그런 모습 나왔죠. 음봉 두 개 딱딱 떨어지고, 이런 모습들. 또 그리고 심지어 삼성전자는 3음봉이네요. 그죠? 3음봉 떨어지고. 이런 어떤 변곡을 만들어내는 패턴들이 오늘 좀 눈에 띄게 나왔다라는 거죠. 한국장. 그러면서 뭐 개인들도 좀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뭐 환율 같은 경우도 일단 지켜야 될 자리 다 지키고 있고, 이런 모습들 보면은 갈 때가 됐다. 기술적으로는 뭐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콜옵션 모양 한번 구경해 볼까요? 콜옵션 모양 말씀드린 대로 음봉이 두 개 연속으로 떨어져야 된다. 음봉 두 개 연속으로 떨어졌죠. 음봉 두 개 연속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다? 풋옵션 살아났다. 풋옵션 살아나면서 어떻게 됐다? 이런 식으로 어떤 변동성 지수도 대가리를 들고 있다. 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뭐 선물 지수를 봐도 그렇죠. 지금까지 꾸준히 요 위에 있는 요 추세선을 타고 오르던 증시가, 이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까지는 계속 이 고점을 터치할랑말랑 이렇게 가다가, 오늘은 고점을 많이 높이지 못했습니다. 그죠? 오늘은 선 근처로도 못 갔어요. 어제 고점이 304였는데 304.2,
고점은 아주 살짝 높아졌고 저점은 왕창 낮아졌다. 그죠? 이런 측면 봐도 기술적인 분석에 뭐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한국은 일단 요 추세선 안에서 놀고 있는 거고, 요게 박살나야 또 무슨 일이 생길 수 있겠죠. 참 아까 그 얘기 안 했네. 윈도우 드레싱 끝난 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죠? 윈도우 드레싱이 끝난다는 것도 제가 오늘 뭐 칼을 뽑는다 요렇게 말씀을 드리는 하나의 또 이유가 될 것 같아요. 윈도우 드레싱 7월달 종가 관리 끝났지 않습니까? 그죠? 7월 종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부담 없다. 8월달 되면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봉을 뽑아낼 시간이 있으니까, 또 20거래일 이상 시간이 남은 거니까 음봉을 뽑아낼 시간도 충분하다. 이런 측면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아무튼 그래서 한국장은 요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네요. 그죠? 뭐 삼성전자 폭등. 그러니까 이번 주는 결과적으로 삼성전자만 폭등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삼성전자만 폭등했고 다른 종목들 소외됐다. 왜 삼성전자가 폭등했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달러 약세와 신흥국 뽕 뽑기 이런 흐름의 일환에서 코스피 지수를 올리긴 올려야 되겠는데 전 종목 다 올리긴 부담스러우니까 삼성전자 몰빵해서 지수만 갖고 놀자 라는 이런 의미에서 이게 대세 상승의 시작이라고 보지는 않고 있는 거죠. 당연히 저는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 이런 걸 이번 주 삼성전자 폭등의 의미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마지막 지수 뽕을 뽑기 위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데 삼성전자를 이용했다, 이렇게 아무튼 보고 있는 거죠. 아무튼 한국장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미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은 그 애플이 중요하죠, 여러분들. 애플 어제 밤에 말씀드렸다시피 역시나 우리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일부러 과도하게 낮은 실적 전망치를 발표를 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유발시켜 놨고요. 그로 인해서 장 막판에 확 폭등시키고 오늘 이렇게 갭으로 현재 나스닥하고 S&P가 갭으로 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자리에서? 전고점 자리에서.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다? 지난번 여기 고점 자리 한 번, 두 번, 세 번 굉장히 무거운 저항 자리에 와 있고, 당장 머리 위에는 요 무거운 세 번째 줄,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세 번째 추세선까지 머리 위에 바로 위치해 있다.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떤 좀 무거운 자리에 와 있는 거고요. 애플이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폭등 출발 예상입니다. 410, 애플이 410에서 출발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6% 떠서 출발한답니다. 한번 6% 떠서 출발하면 얼마나 되나요? 410이면은 여기네요. 410 표시하기도 어려워요. 하도 많이 올라가서 410이면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애플이 폭등한다면은 전 이거 매도의 찬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오늘 나스닥 인버스를 잡아볼 생각이긴 한데요. 오늘 시초가에 잡아볼 생각이에요. 이렇게 애플이 갭으로 많이 뜬다면요. 오늘 시초가에 잡아볼 생각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이미 2분기에 실적 좋을 건 여기서 다 반영된 거예요. 3월부터 해서 뭐 4월부터라고 할까요? 1분기 실적은 4월 달에 나왔으니까 4월부터라고 합시다. 그래요. 4월부터 지금까지 이미 올라왔어요. 실적 발표했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실적 발표했으면 죽을 만한 겁니다. 근데 지금 요 자리는 뭐예요? 기존의 애플 고점이 얼마입니까? 395, 396인데 요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 저항이에요. 근데 이거를 실적이 서프라이즈 나왔다고 해서 410에서 시작한다. 여러분들 이거는 거의 뭐 매도의 급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도하라고 갭상승을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는 최소한 여기 있는 395 정도 자리는 무조건 한 번은 터치했다 가야 되는 자리고요. 터치했다가 재수 없으면 이제 여기가 고점이 돼 버릴 수도 있는 그런 불운한 자리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오히려 애플이 주가가 여기서 더 올라서 뭐 800달러가 가고 뭐 1000달러가 가고 그러려면은 여기서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서는 안 돼요. 여기서 이렇게 갭을 띄워서는 절대 안 돼요. 여기서 한두 달 이상 옆으로 기어야 돼요. 여기서 매물 충분히 소화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 안 받고 여기 고점 자리에서 변동성을 준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애플이 몇 프로씩 움직였습니까? 하루에 2%, 3% 정도 움직이던 주식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6%를 움직인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지금 이미 애플 같은 경우 주봉 안 봐도 되죠. 월봉상 보시면은 이미 어떤 상승에 대한 에너지가 많이 소진이 되어가는 굉장히 숨이 찬 자리인데, 이런 자리에서 지금 힘을 짜내가고 또 마지막 점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환자가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서 점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치겠죠. 더 크게 다치려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갭상승을 활용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뭐 물론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윗골이 달리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일단 땡 하면은 와르르 할 가능성도 전 제법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예가 뭐예요? 삼성전자 며칠 전에 보셨죠? 그리고 테슬라도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도 실적 발표 나오고 요꼴 난 거예요. 테슬라 그림하고 똑같을 겁니다. 7월 23일인가 제가 알기로 실적 나왔죠? 갭상승 출발했잖아요. 이날도 제가 뭐라고 했나요? 아이고 테슬라 이거 공매도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테슬라 공매도 지금 무조건 먹는 건데 라는 말씀을 여기서 드렸습니다. 실적 발표하고 나서 갭상승하는 건 상당히 유의해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뭡니까? 무거운 저항 있는 자리 그림이 똑같죠. 그림 똑같아요. 이게 근데 애플뿐만이 아니고 아마존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의 대형주라고 할 수 있는 FA인지 친구들이 전부 다 지금 이거는 3235가 어디야? 여기쯤이네요. 이거 죽으려고 그러는 거야. 죽으려고 그러는 거. 여기 얼마나 무거운 저항인데 이걸 갭으로?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 아마존 같은 거 차트 한번 잘 보세요. 요날도 갭상승해서 여기서 출발해 갖고 밀렸지. 요날 7월 21일 날도 갭상승 출발해 갖고 밀렸지. 그리고 나서 오늘은 뭐다? 오늘은 갭상승을 6%를 한다?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오늘 나스닥 인버스를 잡으려고 하는 생각이 오늘 저렇게 갭으로 많이 떠주기 때문에 들어가려고 하는 생각이 더욱 강합니다. 나스닥이고 애플이고 그래서 더욱더 갭상승 많이 해서 올랐으면 좋겠어요. 저는 더욱더 싸게 인버스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아무튼 애플 같은 경우 특히 애플이 상징성이 크죠. 나스닥 지수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종목이 이 애플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랠리의 핵심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종목이 이제 실적이 나왔고 갭상승을 저렇게 한다는 거는 시장 전체를 다 죽이겠다는 의미가 아닌지 함의가 숨겨진 속뜻 함의가 그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한국 시장 삼성전자 며칠 전에 밀렸던 것처럼 더군다나 오늘 뭐예요? 애플이 저기 액면 분할도 얘기를 했죠. 액면 분할. 액면 분할 자체는 사실 어떤 중립적인 이슈예요. 액면 분할 자체는 원래 주식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거예요. 단지 사람들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것일 뿐이지. 근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주식이 많이 올라와서 어떤 그 주식 자체의 변동성이 워낙 커져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액면 분할이든 뭐든 하여튼 자그마한 뉴스만 나와도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근데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뛰어서 힘든 마라톤 선수가 갑자기 막판에 어떤 굉장히 격한 운동을 두 가지나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두 가지는 실적 발표하고 방금 전에 말한 액면 분할이라는 이슈. 그런 이슈들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주가가 뭐든 싸면은 괜찮아요. 주가가 싸면은 액면 분할하면 호재죠. 주가가 쌀 때 무조건 호재예요. 근데 주가가 비싸면은 어떤 소식이 나와도 별로 좋지는 않을 거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요런저런 얘기를 좀 드렸고 기술적 얘기 다 드렸죠, 그죠? 여기 있는 저항선, 나스닥 요 저항선, 저항 여기 하나 있고 여기 위에 한 번, 두 번 저항 있고 넘기 힘들 것이다. 나스닥 갭상승하면은 인버스 잡아볼 생각이다 말씀드렸고 동시에 S&P도 아마 넘기 힘들겠죠? S&P도 아마 나스닥 꼬꾸라지면 같이 아마 그럴 거예요, 분위기가. 물론 7월 마지막 날이죠. 7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별 재미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어떤 마지막 고점 테스트 정도는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날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도 한번 잘 보세요. 하필 7월 마지막 날에 이렇게 유로화가 지금 윗골을 길게 달고 있는 이런 것들도 어쨌든 한번 참고해 보실 만 하겠죠. 네. 제가 좀 말이 좀 빨랐던 것 같습니다.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19분을 떠들었네요. 자, 아무튼 오늘 밤 대응 잘 하시고요. 또 내일이 아니구나. 주말들 잘 보내시고 혹시나 뭐 소식 전할 거 있으면은 커뮤니티 기능이나 아니면 뭐 영상 올리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마칠게요. 대응들 잘 하시고요. 나중에 뵙도록 하겠습니다.